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헷갈릴 만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상황에서 SK케미칼보다 좋은 종목이 있냐 싶네라고 말씀드렸고 30만원, 35만원 선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는 43만원까지 갔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아스트라제네카가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이 기사처럼요, 누더기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정말 저는 이 기사가 와닿았어요. 뭐냐면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어떻게 발표했냐면 평균적으로 70%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화이자는 95%, 모더나는 94.5%였죠. 근데 얘네는 70%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70%도 사실 훌륭한 거예요. 자, 그러면 70%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요, 23일 아스트라제네카는요 평균 70%의 면역 효과가 있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은 영국에서 진행한 임상 3이상과 그리고 브라질에서 진행한 3상, 그러니까 두 개의 국가에서 데이터를 취합해서 평균적으로 70%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근데 얘네는 아까 모더나는 95명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나와서 발표를 했다라고 했고, 화이자 같은 경우 94명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는 131명의 데이터가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이를 역추적해서 효과를 발표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아스트라제네카는요 참여자 그룹이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뭐냐면요, 첫 번째 1회 부분은 접종량이 2.5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5 용량을 맞춰야 되는데 2.5의 용량을 맞췄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원래대로 5의 용량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원래대로 5의 용량을 첫 번째에 맞췄고 두 번째도 한 달이 지나고 난 뒤에 5의 용량을 맞췄어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이 1번에 대한 그룹이 실수입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면요, 첫 번째도 5 용량, 두 번째도 5 용량을 맞춰서 여기에 대해서 효능을 통해서 FDA 승인을 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요,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가 실수를 해가지고요, 이 지금 2.5 용량이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려 그 인원이 몇 명이냐면요, 2741명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원래대로 맞았던 용량은 8895명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2741명은 맞은, 그러니까 실수로 나온 부분의 효과가 90%였습니다. 모더나 화이자랑 똑같죠. 95%랑 90%랑 똑같은 거예요. 매우 우수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아니라 원래대로 했다라면 나온 이 데이터가 얼마냐면요, 62%밖에 안 됐습니다. 이는 좀 차이가 있죠. 모더나 화이자보다 과연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메리트가 있을까? 메리트가 조금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원래대로였다라고 한다면 이 데이터가 아예 없는 거예요. 90%는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50%에서 60% 사이 데이터가 나왔을 거예요. 이 데이터는 제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임상 1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영상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는 딱 턱걸이 정도를 거쳤다.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수준이 나온 건데, 얘네가 원래대로라면 5 용량을 맞췄는데 실수로 절반을 맞추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맞췄더니 무려 전혀 놀라운 90% 효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합쳐서 지금 70%라고 발표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가 비과학적 접근이라고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영국과 브라질에서 제가 데이터를 합쳤다라고 했죠. 근데 영국에서는 2.5 용량과 두 번째에서 5 용량, 그리고 원래 5 이렇게 두 그룹을 다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 그냥 기존대로 5 용량만 진행한 겁니다. 근데요, 지금 보면요, 이 데이터를 합쳐버려서 평균을 내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만약에 브라질도 똑같이 지금 영국처럼 2.5 용량을 했으면 이를 각각 합쳐서 통계치를 내면 되는데, 브라질은 지금 보면 2.5 용량을 안 했는데요, 지금 이 5가 똑같다는 이유로 그냥 이거 합쳐서 평균치를 내버린 겁니다. 이건 굉장히 비합리적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요, 굉장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비판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FDA가 이 약을 승인을 내준 이유가 뭐냐면 최소 인원이 3만 명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실수로 나왔지만 90%의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온 인원이 몇 명이었죠? 2,700명, 3,000명이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FDA가 승인을 내줄까요? FDA가 승인을 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존의 시장에 약이 없으면 무조건 부작용만 없으면 효능을 내줍니다. 조건만 맞으면. 근데 지금 화이자, 모더나가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약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승인을 내줄 때 과연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메리트가 있나 없나를 고민해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는 메리트가 뭐가 있나요? 가격이 싸죠. 개발도상국에 보낼 수 있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온도도 낮아서요, 운송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요, 이 데이터가 지금 10분의 1 수준입니다. 아마도 저도 승인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자, 지금 보면 이게 FDA가 정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FDA가 정한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효능과 안전성인데요, 효능 부분은 보다 적어도 50% 이상 효과만 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원래대로 5의 용량을 두 번 맞췄을 때는 몇 프로였죠? 62%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이자는 95%였고 모더나는 94.5%죠. 근데 지금 그 실수로 마치 2,700명, 3,000명이 안 되는 수치가 90%였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보면요, 원래대로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효능 부분에서는 FDA 승인을 받는 문제가 없어요.
인원도 3만 명을 넘길 거니까요. 그리고 안전성의 데이터를 봅시다. 여기 보시면요. 인삼 3상 데이터는 마지막 투여일 이후 관찰기간의 중간값이 적어도 2달 이상이어야 할 것. 왜 2달이 기준이냐면요. 보통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이 언제쯤 생기냐면요. 6주가 지나고 나면 보통 생깁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이 백신 같은 경우는요. 막 1년, 2년 지나고도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보통 백신을 개발할 때 그 과정이 15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얼마 만에 해낸 거죠? 1년 만에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착착착착 해낸 겁니까? 그럼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뭐죠?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꼭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볼 때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는 기존의 효과를 발표한 원래대로 용량으로만 하더라도 지금 안전성 및 유효성 부분,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FDA에서 승인을 받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승인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승인이 나면 그 다음은 뭐죠? 약을 팔아야 돈을 벌죠.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이 약을 통해서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수익을 남기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말은 뭐다? 팬데믹이 끝나고, 그러니까 급한 불이 끝나고 난 뒤에는 약가를 대폭 올려서 이 약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소비자 입장에서 이 약을 사야겠죠. 정부나 약을 사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효능이 62%입니다. 모더나 화이자가 95%예요. 과연 이 약을 살까요? 제가 볼 때는 안 삽니다. 왜? 어쨌든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부작용이 없으니까. 굳이 똑같이 부작용 없는데 효능이 좋은 걸 사야지 왜 효능이 떨어진 걸 삽니까?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어쨌든 간에 얘네가 원래대로 실수를 제외하더라도 이대로만 놔도 승인은 분명히 됩니다. 근데 상업성을 생각해보니까요. 얘네가 어쨌든 팬데믹이 끝나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때 이후로 보니까 큰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기사에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박능우 복지부 장관이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복지부 장관이 당연히 미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거의 팩트예요. 신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70%는 두 개의 시험군에서 각각 60%와 90%가 나와 평균 70%가 되는 것인데 이건 우리가 봤죠.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회사 측에 들은 바는 90% 효능이 나와 함량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앞서 봤습니다. FDA 기준에 90% 효과가 나온 부분은 2,700명 부분, 3만 명이 턱없이 모자르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는요, 지금 이것을 이미 생산을 하고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무슨 생각일까요? 무슨 생각이냐면요, 바로 영국에서는요, 이것을 승인 낼 것이라고 이미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바로 영국 회사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영국에서는 이미 이 데이터도 충분하니까 긴급사항 승인 내줄 것이라 말했고, 이를 바탕으로 EU 전체 내에서도 긴급사항 승인을 낼 것이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승인을 안 내주겠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나라는 FDA를 신뢰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약을 수입을 금지할 거고, 어떤 나라는 EU와 영국의 승인 난 부분을 신뢰를 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약을 수입할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확실히 FDA에서 승인이 날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아래 표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클리니컬 사이트를 가면 어떻게 얘네가 임상 프로토콜 디자인을 통해서 임상을 하는지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가요,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만 51명을 대상으로 지금 코로나 임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자고요. 어떻게 진행하냐면 용량이 5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대로 62%의 효과가 나온 부분으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당연히 FDA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2.5 용량 긴급사항 승인을 내줄 이유가 없죠. 왜? 만약에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면 오케이, 너네 조금 괜찮으니까 입단 승인 내주고 너네 추후에 추가 데이터 내, 이럴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예 이 용량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 이거 승인 내줄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어쨌든 EU와 영국은 승인을 분명히 내줄 겁니다. 세상에 나올 겁니다. FDA는 승인 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나라들은 EU와 영국 편을 들 것이고 어떤 나라는 미국 편으로 이제 여기서 편이 가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도 분명히 경쟁력 있다.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릴 겁니다. 신뢰성의 의문, 문제없다. 저한테 답을 묻는다면 저는 문제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90%의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EU와 영국의 승인이 나올 거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없이 시판이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자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을 수출했죠.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상장을 안 했습니다. 이 회사의 지분의 98% 가지고 있는 회사가 SK케미칼입니다. 한 몸이에요. SK케미칼이 분할시켜버린 게 SK바이오사이언스거든요. 자, 그러면 SK케미칼이요, 무려 그 이슈가 있었지만 4.33%가 올라서 44만 4천원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우려감이 막 나와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이게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저는 이거 문제없이요, 세상에 다 팔려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SK케미칼 아까 기사 보셨지만 이미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미 승인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다?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CEO와 영국 당국과 이미 어느 정도 교감이 된 겁니다. 이미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는 건요, 이미 지금 시판이 거의 났다라고 지금 CEO들은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요 수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요. 가격도 너무 쌉니다. 그러면 저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추가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는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SK케미칼이 사상 최고가를 찍는데 긍정적인 뷰를 가지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시가총액이 아마 5조 3천억 정도 될 거거든요. 저는 쭉 더 갈 거라고 봅니다.